금값 5,000달러 돌파. 이건 단순한 신고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자 동시에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거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장은 온통 금값 폭등이라는 결과에만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 가격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검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금값 상승, 단순히 전쟁 공포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설명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전쟁, 즉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깔아놓은 거대한 덫에 중국과 신흥국들이 걸려들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비명소리가 바로 금값 5,000달러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고 계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자산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판 한복판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겁니까?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른 채 들어가는 건 불타는 집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월가 이면의 진짜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강달러와 에너지 패권의 알고리즘 속에서 왜 지금의 금값 폭등이 마지막 불꽃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살벌한 머니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주 예리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부와 명예가 가득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현재 금값 폭등의 주체, 즉 범인부터 지목하겠습니다. 개미요? 아닙니다. ETF요? 아닙니다. 바로 중국인민은행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자는 100%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출해서 벌어놓은 수조 달러의 미국 국채가 언제 동계될지,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달러를 시장에 내다버리고 그 돈으로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달러 엑소더스, 즉 달러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트럼프와 그의 책사들은 이 상황을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더 나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면 살수록 중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의 가치는 스스로 깎아먹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적의 자산을 녹여버리는 아주 효율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덫입니다. 지금 금값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매수 주체 때문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관세 좀 깎아줄게, 대신 미국 국채 다시 사라고 딜을 치는 순간, 혹은 중국이 이제 금은 충분하다고 매수세를 멈추는 순간, 이 거대한 거품은 단 며칠 만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5,000달러라는 가격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가 될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1971년 닉슨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미국은 달러와 금의 퇴환을 정지시키면서 달러를 종이 조각이 아닌 신용화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을 지탱해온 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딜을 맺어 모든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죠. 그런데 지금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 위안화로 석유를 팔겠다고 하고, 브릭스 국가들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을 합니다. 와, 달러 패권이 무너지니까 금이 영원히 오르겠네?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처럼 얌전하게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위인이 아닙니다. 그는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힘에 의한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패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드릴로 땅을 뚫어서 석유를 퍼올리라는 그의 구호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금값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경제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금의 가장 큰 적은 실질금리, Real Interest Rate의 상승입니다. 실질금리란 은행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진짜 수익률을 말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거나 아주 낮을 때만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내 셰일오일을 미친 듯이 생산해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40달러, 50달러로 박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운송비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물가 CPI가 잡힙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면 연준이 금리를 조금만 유지해도
실질금리는 급등하게 됩니다. 명목금리가 4%인데 물가 상승률이 0%가 되면 실질금리는 4%라는 거대한 수익률을 줍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무이자인 금덩이를 들고 있겠습니까? 다들 팔고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으로 갈아타겠죠? 즉 트럼프의 저유가 정책이 성공하는 순간 그것은 곧 금시장의 대재앙이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한 손으로는 중국이 달러를 버리게 두면서 약달러 용인, 다른 한 손으로는 유가를 잡아서 금의 순통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면 전술을 잊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가에 보이지 않는 손, 불리언 뱅크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JP모건, HSBC,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은 실물금을 사고 파는 소매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물 퓨처처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종이금으로 전 세계 금값을 결정하는 마켓 메이커들입니다. 개미들은 실물금을 사서 장롱에 넣어두지만 이들은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실물금의 100배, 10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거래를 합니다. 최근 COT Commitment of Traders 보고서를 뜯어보면 아주 수상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투기적 자금, 매니지드 머니는 역대급으로 롱매수 포지션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상업은행, 커머셜, 즉 이 시장의 진짜 주인들은 조용히 숏매도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미와 기관이 정반대로 베팅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100번 중 99번은 기관이 이겼습니다. 기관들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개미를 압도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푸핑과 반대매매 유도입니다. 가격을 살살 올리면서 개미들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4,800불, 4,900불, 5,000불. 뉴스가 터지고 유튜버들이 금 10,000달러 간다고 떠들 때 개미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선물 매수에 뛰어듭니다. 이때 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매수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깁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설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거래량이 적은 아시아장 오픈 시간에 맞춰 대량의 매도 폭탄을 던집니다. 가격이 순식간에 5%만 빠져도 10배, 20배 레버리지를 쓴 개미들의 계좌는 마진콜 증거금 부족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는 강제로 개미들의 금을 시장가로 팔아치우고 반대매매, 이 매도 물량이 또 가격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소위 롱스퀴즈가 터지는 거죠. 그때 기관들은 유유히 바닥에서 피 묻은 금을 다시 줍습니다. 지금 5,000달러라는 숫자는 그들이 설거지를 끝내고 폭탄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숫자일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다 팔고 현금만 쥐고 있으라는 거냐? 라고 물으시겠죠?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금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금 다음 타겟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 머니무브를 읽어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금이라는 거대한 댐이 꽉 차면 그 물은 반드시 넘쳐 흘러 그 아래에 있는 저평가 자산들을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리하게 분석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가난한 자의 금이 아니라 산업의 쌀, 은, 실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단순히 금의 하위 호환, 2등 귀금속 정도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은 90%가 귀금속이나 투자용으로 쓰이지만 은은 50%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 패널, 5G 통신망. 이 모든 첨단 산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 바로 은입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 하나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의 은이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인프라를 깐다면 은의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은은 대부분 구리나 아연을 캘 때 부산물로 나옵니다.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 폭발이 만나는 지점, 거기에 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값과 은값의 비율, 골드 실버 레이시오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보통 이 비율은 60대 1 정도가 평균입니다. 금 1온스로 은 60온스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80대 1, 심지어 90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은 가격이 폭등하며 키 맞추기를 했습니다. 금이 5,000불을 뚫고 갈 때 은은 아직 정고점인 50불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즉 상승 여력, 업사이드 포텐셜이 금보다 훨씬 큽니다. 금이 공포를 먹고 자란다면 은은 실물 경기 회복과 공포 두 가지를 다 먹고 자랍니다. 원동성이 크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금을 압도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디지털금,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칭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도박판의 칩이 아니라 제도권이 인정한 진짜 자산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무겁습니다. 보관하려면 금고가 필요하고 이동하려면 보안업체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이 난 나라에서 탈출해야 한다면 금괴 10kg을 들고 뛸 수 있을까요? 국경에서 뺏길 확률이 99%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USB 하나, 아니 머릿속에 12개의 단원 이모님만 외우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산을 국경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자산을 지키고 싶은 중국의 부호들, 러시아의 올리가르이, 그리고 MZ세대의 자산가들은 이제 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이 세대 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금의 시가총액은 약 14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2조 달러 수준입니다. 만약 금에 있는 자금의 딱 10%만 비트코인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2배, 3배가 됩니다. 금값 상승세가 주춤할 때쯤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 부동산? 아닙니다. 성격이 가장 비슷한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으로 쏠릴 가능성이 99%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10%를 디지털금으로 채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채굴주, 마이닝 스탁스입니다. 금을 직접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금을 캐는 회사를 사면 됩니다. 여기에는 주식시장의 마법, 영업 레버리지,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금을 1온스 캐는데 드는 원가 AISC가 1,300달러라고 칩시다. 금값이 2,000달러일 때 이 회사의 마진은 700달러입니다. 그런데 금값이 2,600달러로 3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그대로 1,300달러인데 마진은 1,300달러가 됩니다. 금값은 30% 올랐지만 회사의 이익은 100% 가까이 폭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굴주 투자의 매력입니다. 금값 상승분의 2배, 3배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뉴먼트, 베리골드, 아그니코, 에그니코 이글 같은 글로벌 1등 광산 기업들은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배당까지 줍니다. 금덩어리는 이자를 안 주지만 이 주식들은 배당도 주고 시세 차익도 줍니다. 워런 버핏도 과거에 금은 싫어했지만 금광 주식인 베리골드는 샀던 적이 있습니다. 금값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때 이 주식들도 공포 심리에 의해 과도하게 빠질 겁니다. 그때가 바로 바닥에서 죽죽 팔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관련주, 즉 방산, 디펜스 섹터입니다. 금을 사는 심리의 근원은 불안입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는 베팅이죠. 그렇다면 그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할 겁니다. 유럽은 러시아가 무서워서, 아시아는 중국이 무서워서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무장 위아머멘트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금이 너무 올라서 손이 안 간다면 로키드 마틴, RTX9, 레이시온, 라이메탈, 그리고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자산이지만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이 찍힌다는 점에서 훨씬 건전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격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에 속아 5,000달러라는 숫자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트럼프와 기관이 차려놓은 밥상에 여러분의 돈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원합니다. 절대 호락호락하게 주지 마십시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지금 타면 낭떠러지로 가는 버스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환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금융시장에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금값은 반드시 급등한 만큼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을 줍니다. 4,2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가격이 눌릴 때까지 현금을 꽉 쥐고 독수리처럼 기다리십시오. 현금도 훌륭한 종목입니다. 워런 버핏이 왜 지금 현금을 역대 최대로 쌓아놓고 있는지 그 의미를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고수의 투자입니다. 셋째, 시야를 넓히고 분산하십시오. 오직 금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 비트코인, 그리고 실적과 배당이 나오는 채굴주와 방산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않습니다. 남들이 금이라는 좁은 문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그 옆에 활짝 열려있는 저평가된 보석의 문을 찾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넷째, 의도를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금값 폭등이라는 기사 제목 뒤에 숨겨진 왜 중국은 달러를 버리는가? 트럼프는 왜 유가를 낮추려 하는가? 기관들은 왜 숏 포지션을 늘리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투자이고 그 답을 남들보다 반박자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겁니다. 시장은 네모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돈은 눈먼 돈이고 준비된 자의 돈은 눈이 달린 돈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눈먼 돈이 되어 기관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건 탐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예리한 분석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며 던질 때 바닥에서 여유롭게 기회를 잡는 현명한 사냥꾼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날카로운 시선, 예리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발빠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